안녕하세요. 메디컬 이슈의 염경환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수영 8관왕, 그리고 2009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4관왕에 빛나는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수영의 황태자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주의력 결핍 바다 행동장애 ADHD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ADHD는 치료하기 어렵거나 혹은 아이였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되돌리기 힘든 그런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이슈 오늘 1부에서는 내 아이를 보다 건강하고 밝게 키울 수 있는 방법 ADHD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나무 한의원의 지옥분 원장님, 그리고 특수교육학 박사이신 서긴수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은 실제 부부입니다. 예, 실제 부부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한 얘기, 여러분과 또 함께 교감이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도중에도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메디컬 이슈 방에 들어오셔서 또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행 도중에도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HD. 요즘 이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입니다. 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충동성이 주요 특성인데, 네. 아이가 7살 이전에 가정이나 어린이집, 기타 2가지 이상의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날 때 네. ADHD라고 진단합니다. 네. 만일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산만하다든지 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발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쉽게 짜증을 내고 네.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면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도 문제지만 그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나중에 커서 또 당장 지금 학교 생활, 개인적인 그런 대외적인 생활도 해야 하는데 함께 야기되는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ADHD를 가진 아이들은 1차적으로 부모님과의 마찰을 빚게 됩니다. 네. 갓난아기 때부터 조금 더 보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조금 더 가게 되고요. 네. 또 기거나 또 이제 걷기 시작하면 집안을 많이 어지럽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가 건강한 피드백이 갖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 아이가 혹시 ADHD는 아닐까 하고 지금 화면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실 텐데 사실 뭐 이렇게 아이가 좀 산만하고 충동적이라고 해서 다 ADHD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가구별법이 있다고 하니까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ADHD의 증상에 크게 공통되는 혼합형 증상이 있고 네. 또 개별적으로 주의력 결핍에 해당되는 아동, 과잉 행동에 해당되는 아동, 네. 또 충동성 행동에 해당되는 아동들로 네. 또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주의력이 결핍된 아동들은 많이 산만하고 잦은 실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잘 네. 잊어버립니다. 네. 또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를 잘하고 예. 조그만 주의 소리에도 쉽게 분산되고 산만해집니다. 예. 또 과잉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 움직이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손, 발, 또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네. 굉장히 좀 행동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오버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지금 어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인데 그냥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제어가 안 되는. 그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동성인데, 네. 어른들 대화 중에도 끼어들고 또 기다리거나 참지를 못하고 예. 다른 사람의 놀이나 대화를 방해하는 그런 충동적이거나 네. 또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ADHD 증상으로 봅니다. 아니, 저도 이제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유별나게 아이들이 눕는 애들이 있어요. 사과 사자! 해가지고 안 사주면은 막 누워서 굴르고 엄마 때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지나칠 때는 ADHD를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한다. 자, 오늘은 ADHD 한방치료법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우리 애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애가 그럴까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메디컬 이슈란에 들어오십시오.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 자, 첫 번째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에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제가 보기에 동생도 총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갈수록 과격해집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 두 아이가 다 과격하기 때문에 집이 전쟁터입니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고민거리를 올려주셨는데 정말 아이가 하나만 좀 이렇게 산만해도 충동적이어도 힘든데 아이들이 그러면 정말 부모님들이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가정 내 치료법으로서는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임상동작법입니다. 임상동작법이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이 있지만, 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팔들기 동작과 팔 내리기 동작입니다. 네. 이거는 한번 연습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임경환 씨, 예. 팔을 직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예. 이렇게 천천히. 여기까지. 그다음에 또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조금 빨리 한번 올려보시고 빨리 내려보세요. 예.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게 특히 더 성격상이나 좀 참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예. ADHD 아이들은 빠른 행동은 뭐 잘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하려면 속에서 조금 참을성 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로부터 신호를 사실은 뭐 몇 번만 받아야 됩니다. 뇌에서 팔을 들어라 하면 내가 이렇게 들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리려면 끊임없이 뇌와 나와의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뇌가 나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 계속 뇌와 나의 교감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또 부모님이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마사지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ADHD 공감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좀 궁금증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 더 보죠. 우리 아이는 ADHD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심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이런 질문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애니까 좀 크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어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나이가 들면 과잉 행동적인 측면은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나 불안하고 주의력이 산만한 결핍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 내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정 내 트레이닝이라든지 애정 교환 또 마사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가정 내 훈련법이자 자녀 양육법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가 하나도 더 나아지지 않은 환경에서 A가 저절로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죠. 오늘은 ADHD 한방치료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한방으로는 이 ADHD를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한약으로 ADHD를 치료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많이 반신반의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네, 신약처럼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은 있지만 아이들 속에 있는 긴장과 불안을 풀어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가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충동성이나 폭력성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약재나 아니면 그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훈련법과 함께 병행한다면 더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치료법이요. IM 훈련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IM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헤드폰을 통해서 소리음이 울립니다. 리듬감과 타이밍을 잡아줄 때 아이가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청지각 훈련입니다. 대부분 시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더 시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 이 흐트러진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감각 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ADHD 한방치료법에 관해서 푸른나무 한의원의 지옥분 원장님과 그리고 또 부부십니다. 특수교육학 박사 석인수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셔서 이 주소로 들어오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메디컬 이슈란에 궁금증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자녀 문제니까 또 관심이 가시겠죠. 자, 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저희 아이는 유치원 때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선생님께 가끔 야단 맞는 정도였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고 짝꿍을 괴롭힌대요. 담임 선생님이 ADHD가 의심이 된다고 상담을 권유하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차분한 편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ADHD가 맞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올려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는데 집에서는 또 안 그런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대개 자녀분은 ADHD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통상적으로 ADHD 아동은 7살 이전에 그 증상을 나타내 보이고 가정과 학교 두 가지 이상의 그 장소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산만하고 또 장난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집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ADHD라고는 진단하기 어렵고 학습장애라고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습이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장난이 늘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일단.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학습 지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또 공부에 재미가 붙으면 또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른 질문이 또 올라와 있네요. 자, 보시죠. 저희 아이는 재미있는 놀이와 공부할 때 집중력의 차이가 많이 나요. 컴퓨터 게임이나 블록 조립을 할 때는 몇 시간이나 제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숙제나 공부를 할 때는 10분도 제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자리 이탈이 심한 편이고요. 병원에서 ADHD로 진단을 받았지만 때로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우리 아이가 ADHD일까요? 자, 이런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잘하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산만하고
특히 또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밤새서 하는 아이들도 보고 해서 게임 끊어버리고 그런 집도 제가 봤습니다. 예, 아예 TV를 없애는 집도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에 그냥 집중하고 몰두하는 스타일. ADHD 아이들도 재밌는 놀이를 할 때는 네. 얼마든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 게임이나 블록 조립 같은 그런 재밌는 놀이를 할 때는 오히려 일반 아이들보다 더 몰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ADHD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 ADHD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ADHD 그 성향 자체가 아주 에너제틱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적인 그런 그 호기심, 또 에너지, 저돌성, 네. 또 폭발력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이제 ADHD입니다. 네. 네, 만약 우리 아이가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글쎄요, 조금 당황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렇겠죠. 네. 네. 뭔가 건강한 피드백은 주기가 어렵죠. 네. 이렇게 바로잡아야 할 행동들이 많이 보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ADHD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고쳐주고 싶고, 네. 또 바로잡아주고 싶고, 좀 다운시켜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고쳐야 될 그런 증상들이 많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조금 나무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돈키호테와 같은 이런 행동 특성을 보고 우리가 자꾸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이 돈키호테는 영원한 어쩌면 낙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돈키호테가 가진 이 열성, 호기심 이걸 긍정적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엔카리지만 잘 할 수만 있다면 이 에너지는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에너지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에디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디슨도 그 달걀을 며칠을 애가 없어져서 풀고 있었는데 그러면 에디슨도 혼났으면 지금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과 또 일선 학교 교사분들의 이제 교육적인 마인드가 조금 따라줘야 됩니다. 이 ADHD 아이들의 그 사고 패턴은 이 오목렌즈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건 어떤 뜻이죠? 이 빛이 투영을 하면 오목렌즈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분산이 되죠. 분산이 되죠. 이 ADHD 아이들은 이걸 하다가도 저게 하고 싶고 계속 관심의 영역이 바뀌어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오목렌즈를 볼록렌즈로만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제 빛을 모아서 검은 종이를 태우듯이 그런 에너지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조차 무시한다거나 그 에너지를 깎는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엔카리지 해주고 교육적인 마인드로 그 아이를 대해줄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재능을 우리가 한 군데로 잘 모아줄 수 있는 게 이게 주변 사람과 이게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참 그 부모님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치료법에.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소아정신과 의사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의 두 아들이 두 명 다 ADHD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하나 저술했는데 문제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뇌다. 라는 책에서 본인의 그 이제 일화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루는 이분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돌고래 쇼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말 못하는 돌고래가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죠. 그럼 자기는 자기에게 뭐를 지시를 하면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잘 안 따르는데 저 조련사는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돌고래들을 저렇게 잘 조련을 했을까? 이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련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돌고래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조련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못할 때만 반응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돌고래 조련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조금 비슷하게 한다든지 잘했을 때만 먹이를 준다든지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렇게 예.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그때 이제 크게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 행동이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때로는 뭐 고함도 지르고 결국 그렇게 하니까 이 부자 사이의 관계가 아주 험악해지고 규제만 하니까. 예. 나중에 이분이 어떤 표현까지 썼냐 하면 예.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계속 하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괴물이 되더라. 예. 뭐 실제로 뭐 그렇겠습니까만 어쨌든 네. 그만큼 관계가 험악해지고 네. 오히려 더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질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런 아이가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아이들은 절대로 네. 고함과 채찍으로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 행동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그 아이를 긍정적인 바른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가 잘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네. 잘한 부분을 찾고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네. 잘 못하는 부분은 조금 괴롭더라도 네. 조금 눈 감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좀 180도 반대로 하면 그게 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네. 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제목까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참 그게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명심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표로 한번 저희가 요약을 해봤으니까 뭐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에 아까도 우리가 생활 속 치료법을 얘기했는데 네. 조금 지금 낮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면 아이와 함께 규칙 있는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네. ADHD 아이들이 이렇게 규칙과 규범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순서를 지키고 차례를 지키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이게 뭡니까? 탁구 뭐 핑퐁이죠. 예. 똑딱똑딱 그렇죠. 똑딱 하다 그렇죠. 보면 예. 자기가 두 번 칠 수는 없잖아요. 예. 나 한 번, 저 올 때까지 기다려. 나 한 번, 너 한 번. 예. 역시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수영도 물론 규칙이 있죠. 네. 그 영법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그 의사소통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 ADHD 아이들을 그 양육하다 보면 입에 이게 배인 게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넌 왜 그러니? 예. 이게 보면 전부 이 X죠. 그걸 하지 마.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X 교육이죠. 네. 사실은 X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예. 네. 그건 그냥 채버릴 뿐이죠. 그래서 O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네, 그렇군요. ADHD. 이런 치료법들이 있는 거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학생이 주의가 산만하고 너무 주위 친구들과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 발달 사항이 이제 집으로 전달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ADHD의 어떤 기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ADHD란 말이 없었고 이제는 이런 ADHD 구분지어지는 또 어떤 질환으로 규명이 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이제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 좀 총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ADHD는 병입니다. 네. 내 아이가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주의력이 분산되고 충동성이 억제되지 않는 병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네. 학교 선생님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내가 내 아이를 야단치고 꼬집고 엄하게 다루는 상황에서 네.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칭찬 듣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작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예. 작은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실행했을 때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작은 성취감이 쌓여서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성취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디컬 이슈 이번 시간에는 ADHD 한방치료법에 관해서 푸른나무 한의원의 지옥군 원장님과 그리고 특수교육학 박사 석인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ADHD 한방치료법에 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메디컬 이슈란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